계속해서 우리 시장은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관세 리스크를 비웃듯 시장은 양전에서 2%, 1% 각각의 상승을 이뤄내면서 연중 고점 그리고 사상 최대치 5,082선에 기록을 써내고 있습니다. 간만 미국 시장은 AI 내러티브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한 차례 더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갈 길 가는 K증시의 그 방향성 오늘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먼저 프리마켓 시세 점검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어제 드디어 1월 8일에 기록했던 SK하이닉스의 78만 8천 원의 신고가를 80만 원으로 새롭게 뚫어내는 하루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신고가 15만 9천 원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16만 전자와 81만 닉스 재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와 함께 지금 자동차 쪽도 되살아나면서 어제 하이닉스가 45만 원대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양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50만 원 위에서 프리마켓 시세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2차 전지 강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4%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로봇, 2차 전지, 바이오까지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강한 불을 이틀째 뿜어낸 이후에 다소 힘이 빠진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체크해보죠.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바이오 안에서는 펩트론이 보합권으로 유지되는 시세를 보여줬는데 이마저도 일부는 탄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조정받는 바이오 안에서의 기회 전략도 오늘 중요하겠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자금을 빼앗기면서 바이오에서의 수급 이동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리노공업 3.6%의 강세, 제주반도체라든지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반도체 소부장단도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하이닉스 너무 비싸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SK 스퀘어에 대한 리포트까지 함께 나왔는데요. 스퀘어 2.8% 급등 움직임 확인됩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하는 쪽의 시세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네오셈, SFA 반도체와 제우스까지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급 집중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 급등했던 한전산업은 보합권 거래가 실려있긴 한데 오늘 원전 쪽 안에서의 매물 변동성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현대바이오가 개별적으로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자, 시세 여기까지 체크하고요. 주요 포인트 가겠습니다. 프리마켓 시세를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의 이 움직임. 오늘의 주인공은 반도체라면 선별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최근 들어 개장 시간에 매번 전해드리고 있지만 대형주 투톱은 가져가고 여기에 소부장을 조금 덧붙여서 가져가는 포트 추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의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이런 반도체 움직임에 더 힘을 더할 수 있는 재료로 확인이 됐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급등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빠졌지만 나스닥 중심으로 한 강세가 펼쳐졌고 그 중심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내놓는 빅테크,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료가 형성됐습니다. 엔비디아가 1% 이상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 마이크론은 또 한 번 신고가 5%의 급등, 인텔, 램리서치, 웨스턴 디지털까지 나란히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램리서치는 이제 30일 실적 내놓고요. 이제 9일에는 ASML도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발표가 됐던 TSMC에서 설비 투자 확대와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최근 미국 시장 안에서도 ASML 같은 장비단에서의 강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실적 주시하셔야겠고요. 여기에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 개별적으로 AI 내러티브에 불집혔던 재료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의 탈 엔비디아 움직임도 자체적으로 좋았지만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의 낸드 웨이퍼 신공장을 10년 뒤에 열 건데 35조 원 투자해서 짓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한 캐펙스 확대에 대한 움직임까지 확인되며 소부장단이 같이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는 코닝과 광섬유 8조 원의 공급 계약을 따냈는데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인프라 확충에 중요하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주, AI 반도체 관련주에 힘을 실는 재료로 해석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제 하이닉스가 80만 원을 뚫어내면서 삼성전자 16만 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80만 닉스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반도체 쪽으로도 ETF 투자 수급이 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젠 팔아야 될까 가장 고민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SK증권은 아직 목마르다, 스틸 롱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시티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140만 원을 외쳤는데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 150조 원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디램, 낸드 가격 기존 추정치보다 높여 잡았죠. 오늘 나온 SK증권에서는 2026년 올해에도 실적 추정치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면서 140조 원의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PER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9배 적용시켜 목표 주가 현존하는 최고 나왔습니다. 15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업사이드는 충분한 자리. KB증권의 120만 원도 놀라운 숫자인데 여기서 또 한 번 150만 원에 대한 이 TP가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나온 공시에 대한 내용은 팩트체크 계속 필요한데요. AI 투자를 위한 미국의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 공시는 아니고 다양한 방안 논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 설립된다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SK하이닉스의 아메리카 법인, 여기에서 글로벌 투자 관련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다면 신설법인 새롭게 설립이 되면서 투자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확정 내용 나올 것으로 예정되고 있고요. 내일은 실적 발표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ADR 상장과 관련된 이 그림들을 맞춰가는 퍼즐,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도 보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HBM은 물론이고 디램, 낸드 가격의 상승과 함께 메모리 사이클의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피크아웃 없이 계속 흘러간다라는 리포트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럼 이 투톱을 담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 마이크론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두 기업이 또 한 번 투자금을 설비 투자로 나누게 된다면, 증설을 하게 된다면 소부장은 강한 상승 움직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선별 전략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착공식에 한미반도체가 싱가포르에 같이 참여를 한 점도 눈에 띄기 때문에 이 움직임도 같이 따라가 보셔야겠고요. 파운드리 측면에서 계속해서 파운드리 삼성 안의 역할이 확인이 된다면 두산테스나 같은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캐펙스 확대, 증설과 맞물려 있다면 반도체 장비단을 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IP, 설계,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까지 움직임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는 CXL 소캠 쪽으로 시세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체크해보죠. 네오셈이 11.8%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작은 종목이라서 장중 변동성이 매우 큰 종목인데 지금 프리마켓 시세 출발하고 더 급등했다가 살짝 탄력 저하. 현재 테스는 또 9%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낸드 쪽에서도의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월요일마다 반도체 사이클 전해드릴 때 낸드 이야기를 한 차례 더 드렸었죠. 백두희 메리츠증권 이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샘CNS도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어제도 만원 선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정규장 안에서의 주인공은 저희와 함께 잠시 후 추려보죠. 네, 다음은 이 AI 내러티브 받고 강했던 전력 내러티브, 이 밸류체인의 움직임입니다. G 번호바 좋았었고요. 여기에 블룸 에너지, SOFC 관련한 대장이죠. 다시 한번 강하게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프리스에서 이 IB의 긍정적인 호평이 나왔는데요. 전력 수요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핵심 역할을 할 SOFC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TP를 높여 잡았습니다. 물론 시장 수익률은 하회라는 투자 의견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이제 곧 발표될 다음 달 2월 5일 실적 발표, 지난 3분기에 보여줬던 4개 분기 연속의 사상 최대 실적을 이번 분기에 또 한 번 경신할지도 관심사입니다. SOFC의 강자 움직임 안에서 이 SOFC의 밸류체인이 이 AI 내러티브 안에서의 주인공이 될지는 같이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전력주에 힘을 실었던 엔비디아의 코어위브 투자 소식, 그리고 조금 전 전해
전해드렸던 메타 코닝 광섬유 공급 계약 소식까지 AI 인프라 확장에 대한 빅테크들의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큰 관점에서 체크가 필요합니다. 전력 밸류체인 안에서는 조금 전 이 블룸에너지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쪽으로 SOFC, 비나텍이 계속해서 강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아모센스가 빠졌네요. 아모센스가 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변압기의 경우에는 최근 이 3사 중심으로 해서 딱 신고가 라인에 걸쳐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제 LS 일렉트릭의 실적 발표, 오늘 호평 리포트가 함께 나오고 있어서 드디어 다시 한번 3사가 모두 다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죠. 지금 예상 호가가 들어오면서 프리마켓 시세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좋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4%의 강세 움직임으로 호가상에서 신고가를 뚫어낼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직전 고점인 신고가를 못 뚫어냈었거든요. 249만 원이 신고가인데 이 부분 뚫어낼 수 있을지도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더불어 광섬유 관련해서는 대한광통신이 계속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오늘 코닝 급등에 영향 받을 수 있을지도 따라가 보시죠. 자리 옮겨서 전략 가보겠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 마감이 좋았기 때문에 호가도 기분 좋게 한번 열어볼 텐데요.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피 1.5%의 강세로 5,159선에서의 출발 대기. 코스닥 나란히 좋아요. 0.6% 오른 1,089선. 숫자 좋네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겠죠,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 삼성 하이닉스 실적 하루 앞두고 있는데 계속 리포트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TP 상향 조정 걸기대에 갔습니다. 장밋빛 전망을 기대해서 오늘 베팅해야 될 마지막 기회인가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에서 저는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디램과 함께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연결돼서 좀 볼 수 있다면 원익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이 사실 어제 같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저는 더 많이 남아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어떤 흐름이 혹은 엔비디아의 냄새가 묻은 종목군들은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는 뭐 엔비디아가 약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 엔비디아가 묻었다 그래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반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지금 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오히려 세론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와 함께 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에 맞는 명분들이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만약에 없으셨던 분들은 지금 사는 게 참 부담스러울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체 종목으로는 낸드 플래시 관련 종목군들을 한번 꼭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월요일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에서도 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리노공업과 ISC, TSE. 근데 여기서 지금 각각의 특장점을 좀 살려본다면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 조금 더 차별화되어 있는 기업이 사실은 TSE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브 카드 쪽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지금 섹터 내 대장주의 리노공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TSE도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연결고리를 잡고 투자 아이디어를 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TSE요. 알겠습니다. 낸드 쪽에 특화된 테스트 소켓 종목. 소부장은 아직 목마르다 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반도체 투톱은 담고 여기에 소부장의 업사이드를 열어서 여기에 조금 더 베팅을 해보자라는 의견 공감하시는지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일단 뭐 저는 코스닥 쪽에 있는 소부장주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리노공업부터 원익 IPS까지 어제 또 50일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네. 네오셈을 비롯한 이제 CXL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네.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소부장 기업들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코스피 쪽으로 집중됐다면 이제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주들이 당분간 상승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기관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이제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ETF랑 연결돼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수총으로, 네. 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도 코스닥 150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급등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오사트 기업들 본다면 이제 두산 테스트나라던가 아직 못 간 종목군들도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트나 같은 경우가 지금 하나마이크론 따라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삼성 파운드리 부각되면은 이쪽 오사트 기업들이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후공정 패키징과 관련된 쪽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틸 롱 나오고 있는 하이닉스 150만 원 간다는데 지금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를 비중을 전혀 줄이지 않고 계속 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일부는 뭐 정리해야 된다는 혹시 관점 있으세요?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를 좀 즐기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신규로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저는 코스닥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뭐 FST, SNS텍, 뭐 원익 IPS 이런 종목군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가야 되는데 그 소부장의 탑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주 본부장님? 저는 일단 두산 테스나 왜냐면 테스나? 하나마이크론이 네. 어제 강하게 신고가 경신했기 때문에 네네. 오사트 쪽에서 기회를 좀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룸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두산 테스나가 좀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또 강한 거 보니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네. 두산 테스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관심주 선익 시스템 주셨어요. 네, 이거는 사실 가져온 이유가 네. 지금 다들 2차 전지랑 바이오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제 XR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자 그러고 가져왔고요. 선익 시스템은 사실 구글 이 딥마인드 CEO가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차기 이제 폼팩터로 이제 AI 글래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메타 실적이 내일 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컨퍼런스 콜에서 만약에 글라스 얘기 나오면은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선익 시스템이 4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8.6세대 OLED BOE 쪽 관련돼 가지고 좀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 말씀드릴게요. 네, 선익 시스템이군요. 이번에 메타 글라스 호평 이어지더라고요. 이 실적 발표 앞두고 AI 글래스 키워드 본다면 선익 시스템이 대장 7만 원 주셨습니다. 김태성 부장님, 네. 그 짧게 여쭤볼게요. 전력이 조금 쉬어갔었어요. 네. LS 일렉트릭 또 실적이 나왔고 간만 분위기 좋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공격적인 전략 세워도 되나요? 일단 전력과 반도체는 고민하시는 게 짝꿍이죠. 손해일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실 분들은 가지고 가시고 매수의 방법은 여전히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요. 지나가면서 조금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5,154, 코스닥은 5,092, 5,100 가나요? 1,092 정정하겠습니다. 흥분하면 안 되죠. 오늘도 차분하게 저희와 함께 개장문 열고 전략 들어가 보시죠.